다시 밀어놨네. 근데 상근기님. 네. 아니 그런데 다 그 이제 다 그렇게 자유로워지면서 왜 담배한테는 자유로워 안 돼요? 응? 선배창을 위하여. 봐봐.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 20분을 차를 타고 갔다 온다. 응? 20분? 응. 뭐 1시간이라도 뭐.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담배 한 갑 사러 물론 뭐 가서 한 보루 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뭐 그거는 사실 상근기답지 않잖아. 응? 나한테 지금 욕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어. 그냥 물으면 그냥 답을 그러면 답을 아니 20분 어디 가서 떴는데 내가 언제? 두부 파는 데까지 가서 담배 사오신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야. 그걸 내 눈에 이어서 겨울에 추워서 맨날 그러면서도 담배 피울 때는 안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밖에 조금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추워서 오돌 떨면서 담배를 피워. 아니 왜 그럴까? 그거 상기답지 못한 거 아니야? 왜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뭔가 이제 여기 이제 뚝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뭔가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두부가 떨어졌다. 또는 뭐 내가 이거 하면 나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술이 떨어졌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술을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데 그럼 술 한 병 사러 지금 당장 가냐? 아니면 내일 모레 뭐 다른 것 때문에 나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모레 나갈 때 사는 거지. 지금 당장 술 한 병 사자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응? 그거는 보사님 생각이고. 우리는 그냥 가면서 또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다 그러면 좋아. 뭐 그렇지 딴 것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떤 거는 에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또는 나갈 기회에 사오지. 그렇지. 응? 자 이렇게 작용되는데 이러면 담배만은 지금 당장 떨어지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담배는 꼭 피워야 돼. 왜냐면은 이런 데 오면은 담배 피우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응?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럼 이 사람들 다 다르니까 그런 냄새를 아주 싫어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이런 데 오면은 안 피울 수도 있는 거야. 응? 그런데 그것을 꼭 어떤 틈을 내서 가서 피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담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상근기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탐욕. 예? 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끄달리는 거지. 그렇지.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 땡김의 기운에 끄달리는 거지 결국. 근데 이 땡김의 기운도 어떤 땡김의 기운은 다음에 뭐 먹지 또는 다음에 뭐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꼭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나가서 피우고 와야 돼. 요 앉아 피우는 것은 그러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러니?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나가서 피우고 와야 돼.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때요? 상공인이 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스스로 자유롭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봐요. 불편이 가면 양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저 한달 전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불편이 그 판단의 기준일까? 응? 이야기를 했지 뒤바뀌었다고. 불편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고. 왜? 맨날 이야기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관념에 빠졌을 때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가령 사이비에 빠졌을 때는 불편이 경험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도라고 하는 상태니까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말과 불편하지 않으니까 도다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 이 말이야. 자, 도라는 상태니까 불편하지 않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도의 삶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때
이 상극이님이 맨날 그랬었지. 나 편한데요. 그러니까 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도의 삶이면 불편이 경험되지 않던 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 되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이비종교에 빠졌다든가 우리는 어떤 관념에 빠지면은 괴롭다라고 이렇게 알아지지 않아도 알아지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냐? 이렇게 경험되는 불편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불편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로서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음에 그것이 불편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편함이다. 굳이 말해서 이때는 편함이라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라고 알아지지 않는 그냥 그런 거지 편하다라고 알아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유란 바로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그게 얽매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근기라면 그렇죠. 당연히 아는 문제 아닌가? 상근기는 제가 이름하여 상근기지 상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불편하지 않은데 점검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좋은데 일부러 좋은 걸 이상한데 이거 안 좋으려고 그렇죠. 이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라는 말도 아니야. 제가 그 느낌이에요. 제가 딱 그 느낌. 그런데 문제는 불편하면은 그러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아니 벌써 아씨 뭐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이 완 쫌생이처럼 범생이처럼 잔소리가 온갖 잔소리. 마스크 안 쓴다고 잔소리, 담배 가지고 잔소리, 설거지 안 한다고 잔소리, 온갖 잔소리. 근데 봐봐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지. 저는 전혀 안 그런데. 뭐야 씨 어제 뭐 내가 마스크 때문에 그런다라고 나 전혀 그런 거 없어. 하여튼 결국에는 누군가가 담배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점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에도 안 좋은 것 같으면 굳이 담배를 안 좋다는 걸 피울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물론 그 사람이 관념이라는 것을 알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불편한데 야 그건 네 관념이니까 불편하다 말다 나 몰라. 이게 또 오늘 아니잖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또 담배 피우러 갔다 와야 돼. 그럼 이것도 또 그 이상한 거잖아. 근데 그건 좋은 어떤 그 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게 어떤 한번 이렇게 좀 뭐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담배를 끊으면 이라고. 근데 왜 끊어야 되지? 아니, 지금까지 끊으라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피고 있는 지금 현 상태, 뭐, 핀다, 안 핀다, 이걸 떠나서, 근데,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뭐, 꺼달린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상당히 나쁜 것보다는, 뭐 나쁘다 좋다를 구분하기 좀 못하지만 뭐 평상시 같은 평상적인 느낌. 그런데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리하다가 아유 두부가 없네. 두부 한 무 좀 사다 줘요. 그러면 뭐 두부 없는 대로 먹자. 응? 약간 20분이나 가가지고 차 타고 20분이나 가가지고 굳이 두부 한 번으로 사와야 되냐? 뭐 지금은 두부 없이 그냥 먹고 나중에 나갈 기회에 두부 사자. 이렇게 주로 작용이 될까? 아니면 발딱이 나가지고 똑같이 그러질까? 저는 발딱이라고 그러죠. 아유 진짜요. 그래. 그런 적도 있지만 자주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보고 술 중독 아니지 맨날 몇 개나 근데 술 없으면 너는 그냥 안 먹어. 없으면 안 먹어.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진 않아.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루고 이틀이고 또 술이 안 땡겨. 그러니까 진정 얽매여 있느냐 자유냐는 것은 상근기님이니까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담배 한 갑 또는 한 보루를 사러 차를 타고 20분이나 갔다 오고라는 것은, 왜냐면은 사실은 맨날 안동만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대구 오고 가고 가는 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있는 동안에 가서 사가지 온다? 그거는 나는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 봐.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뭐 불편하지 않은데요, 뭐 자유로운 대로 백날 이야기해도 사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스스로 알 뿐이지 뭐. 그 상태를. 제가 오늘 명상마을 온 것도, 어제 온 것도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다음 주에 또 뭐 명상마을 가는데 굳이 지금 갈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독성하고는 다른 문제지. 이런 와요 중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담배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전날 술을 많이 먹었거나 그러면 이 담배를 피면은 이게 안 펴져요. 냄새가 독해서 골도띵하고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에 맡기겠어요. 그냥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이게 싫으면 안 피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가 74세에 끊었어요, 담배를. 완전 골초였는데. 근데 74세 때 이제 수술 받고 몸이 허약해지니까 이 담배가 이걸 못 땡기겠더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하나 보니까 담배를 못 피워요. 피고 싶어도. 왜냐면은 이게 먹으면 골도 띵하고 속도 안 좋고 자연스럽게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또 저는 모르겠어요. 이 어떤 휴식이나 이런 그 뭘까? 잠깐만의 어떤 휴식적인 그 느낌을 맛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담배 필 때 그 느낌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끊으라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끊으라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 알겠지만 내가 두부 사오라 하면 나는 그냥 가버리잖아. 두부 사러도 가잖아. 담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했잖아.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갔다 오잖아. 근데 봐요. 여사님께서는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담배는 이 중독성이라서 가야 되고 막.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지금은 아나따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인교님하고 같이 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인교님이 뭐라 그러면 발딱발딱 일어나서 잘할지 몰라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혼부부들은 뭐든지 말 한마디 하면 탁탁 잘하지. 놀러가자 그러면 잘 가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야, 귀찮은데 뭔 놀러냐, 그냥 방구석에 있지. 예? 자, 문제는 이것도 물론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인교님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인교님이 뭐라고 하면은 금방금방 다른 것이 전혀 이의가 없이 일어날지 몰라도, 예를 들면 한 10년 20년 같이 살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달라질지 몰라. 뭐 두부가, 그만 두부 없이 그냥 먹지. 된장에 꼭 두부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요. 아직 일어나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문제는 내가 끊으라 안 끊으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담배 진정 자유로운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그렇거든요. 신혼부부 때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에 연애할 때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온 것도, 입에 먹다가 이게 흐른 것도, 그것도 냅싹 먹고 그것도 맛있대요. 그래 한 10년 20년 살아봐봐. 더럽게 자꾸 흘리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제 변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제 삶은 옛날에 그런 거였다면, 지금의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이전부터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쩌면 매 찰나찰나 그 사님이 말씀하는 그 생생한 그 느낌이라는 그 느낌으로 뭐 이 친구하고 뭐 살진 않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씩도 보고 뭐 이렇게 보지만은 그 시간하고는 이제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평생을 봐도 내가 떠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떠나가고 오고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 이대로일 거라는 나는 그 느낌을 느끼니까. 그리고 제가 뭐 남녀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거래처와의 관계, 뭐 어떤 일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뭐 어제 일까지도 사실은 별로 이제는 뭐 고민하거나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진 거니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마을도 어제 오게 된 것도 그러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안 왔을 걸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이제는 잔머리 써가면서 뭐 도를 닦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럴 뿐이지. 그렇게 뭐 진정 자유롭다고 한다면 결국엔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따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거잖아. 맞습니다. 내가 도움을 피우는 게 아니니.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좋지. 정말 그렇다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야. 담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끌려다닌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도 여러 번 해봤지만 잘 안 되고 그 문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불편해요. 사실. 그런 사람 다 싫어하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왜 이것을 그래야 되나 해야 되나 하면서 그 한번 그 욕구를 올라오는 욕구를 한번 건너뛰어 보려고 그러고 이게 이 뭔가 집중하고 긴장해서 몸쪽으로 들어오면서 담배가 생각나요. 담배를 피우면서 그래 한 템포를 그 경기 때는 그 담배가 그냥 또 다른 여자 관심을 쫓고 다른 데로 이렇게 흩어서 한 번은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사실 그 문제를 제가 좀 이거 좀 여기다 잘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자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저는 왜냐면은 내가 이걸 끊어야지. 근데 왜 끊어야 되지에 대해서 정확한 것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7시 넘어서 담배를 피우자면 다음날 아침에 이 가슴이 아주 일어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자꾸 그 담배를 그냥 피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피게 되는데 9시 넘어서 담배를 9시 잠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잤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힘들어요. 근데 7시 전까지 피고 9시에 잤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벌써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담배 이제 그만 필 때가 됐나구나. 그래서 자꾸 그 의식을 하면서 또 어떤 일하거나 그랬을 때 좀 집중해야 되는 어떤 뭐 이렇게 편하지 않고 뭔가 긴장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담배를 모르게 불고 있더라고요. 좀 고민이에요. 저는 그게 고민이 안 되는 이유가 산에 이 약초캐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2시간, 3시간 흘려도 담배 생각이 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2-3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신기하네. 일단 왜 담배를 안 피우고 있지? 근데 그러면서 내 느끼는 게 이게 정말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은 내가 자꾸 억눌러야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고 이런 건데 뭐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원래 저는 그래. 그러고 굳이 담배를 왜 끊어야 되지?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면 그거 안 피우면 되는 거고. 응?
그런 거지. 그게 뭐 남을 뭐 도덕, 윤리 내지는 뭐 담배가 몸에 나빠서 몸 나쁘면 뭐 어디 뭐 돌아다니지 못하지. 뭐 공부 내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저는 내 합리화를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걸 끊어가지고 좀 심심함도 뭐 경험될 거라는 생각으로는 막연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담배를 끊었을 때, 끊는, 그러면 이거, 어떨 때 이렇게 앉아가 이래 있을 때 뭐 하고 있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다가 이 강아지를 뭐, 놔준다고 그랬더나, 강아지 없이 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상상을 해보면, 내가 담배를 그냥 뭐 몸이 안 받아서 못 피면은 뭐 딴 걸로 대체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씩씩하게 뭐 담배를 뭐 피고 새벽에 또 잠 깨면은 저는 담배를 한 대 피고 또 자거든요. 근데 그게 뭐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뭐. 제가 자유롭다는 거는 일어나는 어떤 생각도 기반이 없는 건데, 제가 그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이걸 문제는 거는 자유롭지 못하면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이게 도란 생활이 안 되고 어떤 다른 관념으로 대치되지 않았나. 자꾸 또 어떻게 보면 담배 피는 걸 자꾸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내 생각이 자꾸 잘못되는 게 느껴지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스스로에게도 그래 뭔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좀 안절부절 이렇게 되든지 또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짜증이 나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안절부절해진다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친구 보면 이래요. 담배가 없으면요. 담배 꽁초를 제뜨리 안에 막 담배 꽁초를 나 피우던 거, 아니, 이렇게 입에 들고 담배 꽁초에서 조금이라도 긴 거 찾아가지고 또 피워요. 와. 그런데 그 사람은 제일 처음에 그냥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남 피우던 담배 입에 묻은 거 안 좋아하는데 그때 되면은 그런 것도 없어. 하여튼 꽁초 조금이라도 좀 길게 남은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 피워. 근데 자기 자신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지 않아. 응?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왜? 평상시에는 누가 제들이 그 하면 온갖 궁상 다 뜬다고 뭐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정작 담배가 없어가지고 막 땡기는데 담배가 없어. 이러면 그래. 그렇게 돼. 뭔가가 삶에서 어디에 응매해 있는 거야. 응? 이것이 팍 와닿지 않을 수 있어. 더구나 수녀탄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온갖 관념으로 이제 가령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라고 해가지고 온갖 합리화를 다 시켜놨어 이제. 응? 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일상 삶에서 제가 제일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그 회사 사장을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도 한 70이 넘어서 오늘 그 꼴초 양반이 맨날 담배 피우고 있던 꼴초 양반이 담배를 안 피운 거야. 그래서 왜 담배를 안 피우시냐고 그랬더만은 아니 요즘은 말이야 담배 피우는 게 크게 불편해. 그래서 비행기도 가면은 뭐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간다고 하면 비행기 가면 담배 피운다고 저 흡연구에 가서 피우라고 그러고 어디 건물에 가도 어디 담배 피우는 거 따로 그 가서 피우라고 그러지. 응? 뭐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피웠는데 어디 커피숍에 가서 피워도 또 어디 옆에서 눈살이 찌푸리고 아유 이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것을 막 그런데 제한을 받으면서 살 이유가 있냐. 그래서 끊었대. 응?
자, 어제 소녀한 이내로 음.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가도 담배 배터리가 있고 버스를 타도 배터리가 있는데 요즘 거기에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 같이 식사하고 아버지 밥상 옆에 배터리.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는데 어디에도 배터리가 있다. 지금은 기차에도 배터리 있었다. 옆에서 펴도 새댁이나 애들이 아이고 고맙고 뭐 벌레 보듯이 행하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살아온 그런 문화나 환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자기하고 틀리면 무조건 이런 그런 게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다 그냥 봐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이해인가?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 요즘 담배 건강에도 안 좋고 네. 그렇다는데 아니 굳이 왜 저렇게 꼭 피우고 이해를 바라지?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선친이 술은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또 담배는 또 안 태우셔. 진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술은 뭐랬는데 우리 아버지 담배 피우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봤지. 술은 막 떡이 되도록 이런 모습을 자주 봐도. 그러니까 이 담배에 대해서는 이게 일어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국민학교 때부터 술을 마셔도 술은 마셔도 또 우리 아버지는 그 대신에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그러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뭐 한잔 할 수도 있지. 이런데 근데 담배 태우시면은 야, 너 담배 피웠어? 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다들 담배 피우니까 한번 피워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담배 피우려고 사실 많이 노력도 해봤어. 멋있더라고. 담배, 한번 멋있어 보여서. 아니, 이거 담배 피우려고 했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는 담배 피우면 어른 된 것 같고. 아니 범생이 담배 피우면 좀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 멋있어 보여서 담배 피우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요게 딱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넘어가려고 그러면 막 켈록켈록 야단이 나. 막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야, 이걸 뭐하러 먹지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못 피웠는데, 자,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념화된 거지. 당연화된 것은.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술 먹고 들어가면은 뭐 친구간에 뭐 한잔 했나 괜찮아 이런데 담배 피웠으면은 야 누가 아버지도 담배 안 피웠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유전이 우리 친정 동생이고 삼촌이고 아무도 담배 안 피우시거든요. 술은 잡수는데. 그런데 그게 유전 그게 부모가 안 피우면 안 피워지나 봐요. 아이고 그렇지 않죠. 우리 할아버지는 또 담배를 또 피우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큰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우시고 그 큰아버지 밑에 중부님은 또 담배 꼴초야. 또 우리 아버지 담배 안 피우시고 또 우리 밑에 삼촌은 또 담배 꼴초야. 담배를 피우면 좀 쑥쑥해요. 그렇지요. 냄새도 나고 그렇죠. 아니 지저분하다고. 제 튼다고 해서 밖에서 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남자 형제가 네 분인데 첫째하고 셋째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생부가 셋째고 제가 양자간 데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다 백부님하고 아버지 생부는 담배를 안 태우셔. 그런데 요 중간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중부님하고 삼촌 숙부는 담배 꼴초야. 형제가 많으시네. 아버지 형제가 네 분이죠. 남자 형제만 이제 고모님 두 분하고 그렇죠. 돈 11명씩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꼭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어지는 거죠. 작용이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평상시 같았으면은 이 다음에 하지라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어떤 느낌이 오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의 얽매인 느낌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럼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스스로 경험된 그때 바로 그것이 어떤 관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뭔가 눈치를 채서 어떤 그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마음이 나면은 자유로워지는 거고, 끊는 문장은 달라요. 자, 근데 끊고 싶어도 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순자타님은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아나타님은 아예 끊을 생각이 없는 거고, 지금 그런 문제죠. 자, 그래요. 끊으라 소리 안 해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안 된다. 그럼 어떤 이치로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거냐라고 여쭤보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 끊고 싶어서 사실은 왔다 이러는 거예요. 집중생. 그래서 담배를 왜 끊는데? 담배를 끊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선은 끊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담배를 좋다라고 생각을 해. 또 한 사람은 담배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 사실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똑같은 다 관념이에요. 담배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야. 담배 자체는. 근데 담배는 왜 끊어 하는 사람은 되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 즉 좋다라는 관념을 잡고 있어. 끊어야 된다는 사람은 끊지 못해도 담배가 안 좋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다르질 않아. 둘 다 똑같아. 좋다는 사람이나 똑같아. 좋다는 사람은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온갖 담배를 피워야 될 온갖 이유를 갖다 들이대. 온갖 이유를 갖다 대. 싫다는 사람은 그냥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라고. 오히려 싫다는 사람은 단순해. 이건 건강에도 괴로워져. 건강에는 안 좋고 뭐 그런데 그렇다. 그래. 그런데 좋다는 사람은 온갖 이유를 들이대. 그런데 불편하지 않다, 괴롭지 않다라고 그래. 아니 이러면은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돼. 언젠간 반드시 괴로움이 돼. 예를 들면은 이래. 만약에 그래도 인교님이 다행히 담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서 그렇지. 담배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코로 밤 새도록 걸어다니는데 자기만 걸었대. 자기가. 아니 그래 내가 완전 정인이지. 이제 인교님이 아나타님 주무시는데 자는데 말로 씹혀요. 말로 씹히니까 코 고는 걸 중지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랬대. 인교님이. 아니 참 진짜. 살신 성인이야? 근데 다 점검해야 돼. 이거 오지랖이 넓어도 그 옛날 사람은 자기가 다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골아본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가 코를 많이 본데 아나타님보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하도 코를 골아서 잠을 많이 설쳤거든요. 근데 둘이서 잠에서 참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인계님이 말을 씹혀. 그럼 코를 골다가도 또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자. 근데 그게는 인계님 말만 씹히면 코를 안 골거든. 근데 자기가 많이 본대 코를. 천생연분이야. 완전히 천생연분이야. 옛날 어머니들이 그래요. 가령 자식이 잘못하면 남편한테는 자기가 그런 거라고 자식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래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자식이 크면서 이제 부모를 몰라라 하면은 사실은 화가 되고 한이 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옛날 사람들이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소리가. 사실 그때는 자기가 애를 사랑하고 그래서 전혀 이해한다는 생각이 없고 그런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해도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많이 나오는 게 옛날 옛날 부모들한테서 그는 소리 많이 나온다니까. 니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느냐고 일이 나온다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다. 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법륜스님 어떤 사람이 스님 제가 건강경 공부하는데 스님의 그 건강경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무주상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상이 뭡니까? 상이 뭡니까? 법륜스님이 순간 좀 찔끔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가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산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좋아해서 뭐 매주 등산합니다. 근데 가서 산을 좋아하지요. 산 좋아하니까 산을 갔지요. 근데 산이 당신 좋다고 그래요? 아니요, 산은 뭐 좋다 소리 안 하는데요. 그래도 당신 불편하지 않지요? 예,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산을 좋아하니까 당신은 행복하죠? 예, 저 산에 가면 행복해요. 그럼 당신은 그 애 한번 키워봤죠? 왜 키워봤죠? 애 젖먹였을 때 애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애를 보면 왜 행복하죠? 애 젖먹이 애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보면 입가 이렇게 미소같이 행복해요. 그런데 애가 당신 좋다고 그래요? 아니 걔가 뭐 젖먹이가 뭘 안다고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좋다 소리 안 하도 행복하죠? 왜 행복해요? 근데 애가 좀 더 커서 초등학교 가고 그런데 그래 애 보면 당신 행복해요? 왜 행복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 당신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애한테는 왜 화가 나요? 말 안 듣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고 이제 그 기대에 안 맞으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면 그냥 행복할 텐데 뭔가를 바라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지 않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바로 바라는 이게 상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요. 과연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겠지만은 가령 산이 좋다라고 하는 이 산이 이렇고 상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은 상이 아닌가? 그냥 행복하고 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서 괴롭지는 않아도 가령 산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산에 가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은 상이 아닐까? 자, 만약 못 가게 되면은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 이제 그래서 산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산이 좋은 만큼 산에 못 감이 불편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응? 그래요. 대구에 어떤 한 75세 되는 남자 노인이 한 분이 오셨어요. 왜 왔냐면 대구에 다원님이 너무나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우보부사라는 사람 한번 가서 대구 오니까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한 6개월 전인가 죽었대요. 그런데 부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인하고 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갑자기 죽으니까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보여요. 너무너무 좋았죠? 행복했죠? 이 사람은 남달리 부인이 그렇게 좋았대요. 나이가 70 중반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실정도 나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이 사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봐요. 전혀 불편하고 없고 부인이 뭐 밉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허전하고 부인 없는 이 세상 삶은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그 앞에 단지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만약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속으로 빨리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럼 죽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그러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 봐봐. 그래서 남자들 이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고. 이런 말 있잖아. 뭐 이거는 자기는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것도 상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보이면 이거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지. 사실은 뭐 이건 뭐 보이면은 아주 좋은 거면은 욕심이 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이게 막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먹어서 병 안 걸릴까 이러면 싶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보통 거를 보면 컵 보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잖아. 그래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그건 상이 아닐까? 이것도 상으로서 이것도 괴로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인데 법륜 스님은 뭔가 기대를 해서 불편하게 되는 요것만 상이야. 그렇지 않고 가령 산을
내가 좋아하고 산에 기대하지 않으니까 산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응? 근데 애한테는 초등학교 가면은 기대를 해. 이제 네가 이걸 좀 할 수 있잖아. 옛날 젖먹이 때는 빽빽거리고 울고 똥을 싸재기도 괴롭다 밉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옷에다 오줌도 싸고 옷에다 똥도 싸가지고 들어오면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이 새끼 다 큰 놈이 뭐 옷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다녀. 그럼 막 화가 팍 나는 거지.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대하는 이것이 상이다. 크다 크는 그거 크나 않으니까 기대. 어릴 때는 뭐 할 줄 모르니까. 이거는 상이 아니라 상에 의해서 이러한 욕심과 화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상이 아니라 상이 평상시에 이거는 내 자식, 그리고 이만큼 큰 놈, 그리고 이건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놈, 이런 모든 것이 다 상이기 때문에, 즉 인식되는 내용이 다 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작용되기도 하고 화가 작용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은 상이 아니라 욕심이거나 화죠. 가령 무조상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75살이나 먹는 사람이 6살이네. 아니 76살이나 먹는 사람이 뭐예요? 오리고기 하나 태우지 못한다고. 수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봐요? 기대가 기대이기도 하고 화이기도 한 거지. 다음 기대하고 다 됐네. 이거 동일 양면 같은 거야. 어제 저는요 잠이 살살 하는데 아나타님 아이 그거 점잖은 사람이 오리고기를 구우라 그랬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라. 잠이 안 오니까 아니 저 사람은 같이 살아보도 안 하고 사람은 애간장이 타서 녹으려고. 나는 요즘은 좀 그리 안 해. 옛날에 참 그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참 힘들었었거든. 근데 이게 자꾸 희생이 되면서 멋진 남자고 뭐 오리고기도 구워주고. 그래 그게 이제 지금은 이해도 되고 그냥 그만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고 그냥 막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코로나가 있으니까 공부하러도 못 오지. 전에도 못 가지. 아무데나 못 가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야, 그거 진짜 못 살겠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76살이나 먹는 사람이, 어른이, 그것도 하나 먹고, 그런데 보세요. 그냥, 옆집 남자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네. 그냥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상이 뭐예요? 그게 내 남편이라고 그런 거 상. 내 남편이라는 상. 네. 그 다음에, 76살이나 먹은 어른이라는 상. 네. 자, 이것만 보면, 76살 먹은 어른 보고 어른이라고 그런 건데, 이게 뭐가 상이야? 또는, 남편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상이야? 그렇지만 그냥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남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욕심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 이거는 상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는 거지. 그렇죠. 상이 없으면 기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대가 있으니까 화가 난다 하는 것은 이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상은 뭐야? 보이는 이 인식 내용이 다 상이야. 상 아닌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법률사님 순간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가 봐. 왜냐면 이건 누구나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도 뭐냐면 순간타님 문제는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담배가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이 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뭔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담배는 안 좋은 것이라고 규정을 해놔버렸어. 그러면은 반드시 불편하게 돼요. 자, 내가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그럼 불편이 없을까? 그럼 이제 다른다는 거야. 자식이 담배 피우면 아들이 담배 피우면 아빠도 안 좋아서 그런데 너는 그 담배가 뭐가 좋아서 피우냐고? 결국에는 그렇게 작용돼. 그런데 아빠가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인데 나는 내가 좋아서 피우는데 그러면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는 뭐해도 마음이 속으로 부글부글 새끼 저게 뭐가 좋은 거라고 너도 더 살아봐라 이 새끼야. 이게 텔레비에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하면 배가 시큼하게 구멍이 푹푹 뚫기가 나오니까 그게 그렇게 간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그것이 보여도 요즘 담배값에 그 요즘 표돼 있나? 예. 여기 사진 있어요. 돼 있어요. 그거 봐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안 피워요. 어? 그래. 뭐, 그 아무리 추워도 20분간 차 타고 와서 담배 사오지. 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얽매여 있으면 이 사진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되는 거야. 뭐 피운다고 뭐 다 그렇게 되나? 이거 아주 심한 사람 얘기지. 나는 뭐 적당히 피우는데,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도 많이 먹는데 다 온갖 이유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 사실은 골초한테는. 근데 처음 피우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아직 담배에 대한 상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담배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상을 세워놓던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싫다는 사람은 이거 아니어도 이미 싫다는 게 돼 있어. 그런데 담배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은 좋다는 상과 싫다는 이 상 자체의 자유로워져야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끈이 많이 한다고 한다면은 왜? 그러면 내가 안 피우면 그러면 담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까? 아니, 이제 나는 안 피워도 자식이 피우면 불편하고 아니면 옆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담배 피우면 불편하게 되고 왜? 상 때문이죠. 담배는 안 좋다라고 하는 이 상 때문에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해서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담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그게 상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담배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담배 자체는 그래요. 지금 아나타님은 온갖 소리로 담배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수녀타님은 온갖 이유로 안 좋다라고 대해요. 사실은 그것은 그런 거예요. 자, 진정 그것이 우선 상이라고 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이 담배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인가? 라고 하는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담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많이 줄여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담배 많이 피우거든요. 몇 분 안 피우더라고요. 예. 많이 줄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내가 담배 피운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몇 번 피우고 근데 많이 줄어들어요. 술을 끊으면서 그것도 같이 줄여지는 것 같아요. 한편은 그렇게 담배라는 상황도 좀 잘 반각 이하로 또 안 폈던 적도 있었는데 또 긴장을 하고 이러니까 또 그 횟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담배를 안 좋다고 규정하고 네. 끊어야 될 거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횟수를 줄인다. 하루에 가치를 줄인다. 와 그럼 그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 그 자체가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피었으면 또 그렇게 피웠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어쨌든 바로 담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담배라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상이다. 그리고 좋다 싫다 하는 것은 그 상의 또 상이다. 라고 하는 이 자각부터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게 상이면은 실제 담배 피울 때 무주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피울 때 담배는 좋은 거다 싫은 거다 담배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경험 자체로 피워야 된다. 즉 이게 뭐예요?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 거죠. 도이죠. 도라는 거죠. 자, 담배를 대부분 어떻게 피우냐. 제가 요즘 중학교 3년생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어요? 아이스크림은 상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어. 지금 이거는 아이스크림 맛이야. 그런데 정말 이거 아이스크림이란 것은 없는 거죠. 실체가 아니죠. 담배란 것은 실체가 아니. 담배 안에 뭐예요? 담배 안에 뭐예요? 담배 안에 담배 들었다. 나무 잎까지 원래 가령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붕어빵 안에 붕어 없다. 결국에 붕어빵 안에 붕어 없지만 담배 안에 담배 들어가 있다. 담배가 아니고 나뭇잎. 나무잎하니. 근데 그 사람 옛날에는 나무잎과 뼈 안에 그 뽀사갖고 요 재어갖고 피웠다. 그러니까 담배 꼴초는 어때요? 담배 상이란 것이 뭐예요? 사실은 어떤 연기 그거와 또 담배라고 하는 형태 이래가지고 담배가 없으면 옛날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뽀사가지고 그 곰방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요 연기 냄새와
이 담배라고 하는 곤방대라고 하는 이 모양이 보이니까 담배 맛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즉 환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으로 먹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맛이 어디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생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 바로 아이스크림만 광고에서 온갖 아이스크림 맛에 대한 광고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 먹을 때는 그 광고에서 준 그 생각의 느낌으로 생각 맛으로 먹어요. 근데 여기 실제로 혀에 닿는 것은 그게 아니야. 담배도 똑같아요. 담배에 대한 이미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자, 느낌의 내용의 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실제로는 이어서 경험된 이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경험되는데도 실제로는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그 느낌에 빠져서 착각하면서 먹어요. 담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중독이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왜 그래요? 그래서 무주상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다 상이에요. 담배라는 것, 담배가 좋다는 것, 싫다는 게 다 상이야. 자, 진정한 자유는 이 상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배는 어때요? 바로 이 상으로부터 상의 머금이 없는 요 실제 경험으로서 먹으면은 반드시 가령 어떤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피워져도 안 피워져도 이게 저절로 양이 조정이 돼요. 근데 상으로 먹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사님 담배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에만 매질 안 하고 도로 살아가는 거네. 정신의 상이네. 그래요. 좋은 것도 좋다고 하는 것도 상이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상이고 다 상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삶에서 그 점검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 내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고 내가 괴로우려고 그래.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그냥 경험되는 사니까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지죠. 그래서 무지면은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무지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우리는 뭔가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사는데 그런 자연들은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보이는 내용 이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밥 먹으면서 느꼈지만 듣는 게 다가 듣는 그 자체가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구사님 법문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게 들은 거를 갖고 내가 알라 그래 그것도 또 상인 거라요. 그렇죠. 뭐 부모님 머리카락, 부모님 있는 거가 뭐 어쩌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 구사님 참 이상하다. 왜 부모님을 갖다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또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또 그 뜻이 그게 있답니까? 아버님한테 물어봐요. 우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버님이 인정하는 효자예요. 그러니까 단지 상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관념이니까 부모를 무시해도 좋고, 부모를 가령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안 봐도 좋고 이런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자유로우면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자유로워야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에 매이면은 어거지가 돼서 그냥 불편한 효자가 되는 거죠. 불효자가 돼도 불편하고. 말씀마다 우리 어머니 드시잖아.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이리 말씀하시잖아. 아니, 그러면 또 이제 부모는 그걸 들어서 아니 머리도 흰머리도 엄마 머리가 하고 엄마는 또 그렇다 그러시나고 이거는 저를 말씀하신다 이리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게 아니 듣는 게
듣는 그 자체가 내 귀로 들었다고 옳은 게 아닌 거라. 예, 대구의 어떤 한 분이 그 부인은 정말 가령 우리 수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삶에 거의 온전한 자유에 이르신 분인데 그 남편은 우보가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 다 관념이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얽매이고 그러니까 와, 뭐 완전히 가족 해체해야 된다. 그분은 너무너무 가정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행복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이 전부 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가족이란 관념이다. 엄마와 딸을 가르고 아빠와 아들을 가르고 이게 진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 그는 막 완전히 가족을 다 해체하는 거고 그러면 막 남편하고 부인을 떼놓고 그러면 막 부인이 바람나도 괜찮고 남편도 바람나도 괜찮고 뭐 서로 몰라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관념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지. 관념에 얽매이면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랑일 뿐인 거고 관념에 얽매임이 없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라도 이미 그 사람은 저 새끼 저거는 뭐 가족이랑 다 관념이래. 이게 딱 박혀 있으니까 말로 들으시. 우보고서는 위험한 놈.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야 가지마. 저 위험한 놈이야 위험한 놈.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도마복음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른다라고 한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이게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가족이라고 하는 데서는 전부 다 관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행복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족이야. 사실은. 너무 좋아하니까요. 자, 가족이 행복의 원인이라는 이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가족이 괴로움의 원인이야. 사실은 온갖 괴로움이 그로부터 다 나와. 온갖 괴로움이 심지어는 너무 행복하다는 것도 행복해서 괴로워져. 아까 대구의 어떤 이런 다스 먹은 할아버지처럼 그는 너무나 부부간에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괴로워졌어. 이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이 사실은. 자, 그러면 평화를 깨려고 온 건가? 아니, 지금 너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화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 평화야.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이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평화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엄마, 내 딸이라고 하는 이 관념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의 이런 가족이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관념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한 거지. 엄마와 딸을 그러고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하라 이런 말이 아니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봐요. 아무도 성직자들은 목사라든가 신부들은 도마복음서에 예수님 이 말씀을 아무도 인용 안 해. 왜 인용 안 해? 이거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막 집안에 평화를 깨고 가족을 다 해주시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그런데 정작은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그런 말이 아니다. 이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얘기고 이제 진정한 사랑이 온다는 거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사랑.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유를 구속해. 응?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유를 구속해.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죽여. 이런 일이 나는데 이건 진정한 평화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도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른다는 이 말씀은 바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가족을 산산조각을 내서 해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또한 그런 의미인데, 이 새끼는 위험한 놈이야. 아니 뭐 아버지도 뭐 마누라도 뭐 다 관념이래. 부모 자식도 관념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을 다 해쳐야 되는가? 위험한 놈이야. 그러니까 내 마누라는 그런 데 보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다 해쳐되면 아들도 몰라 남편도 몰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죠. 예수님 말씀도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그 의미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는 게. 말로만 들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이 또 못 가을 하죠. 근데 그 보살님은 저 도가 통했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 계시는 분들은 참 신심이 좋고 이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상관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신 분이 계세요. 대구 법회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평상시에도 좀 가족 간에도 좀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는 냉정한 게 아닌데 옆에서 보면 냉정한 같은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뭘 해 드릴 때 절대 제가 뭘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저도 동생을 보고 야 엄마 갖다 드리라. 응? 내가 갖다가 주고 너가 한 걸로 해라 그냥. 응? 왜냐하면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집착? 당연히 부모한테는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응? 자식에 대한 기대?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기대를 아예 주지를 마. 기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지금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아예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런 말은 하지. 요즘은 이제 친구처럼 뭐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초판이 돼가지고 이제 도가 이제 지금 익어가지고. 그때는 단지 그걸 어떻게 보면 이 기대면은 어때요? 저도 불편해. 우리 엄마가 맨날 저를 기대하고 있으면은 저도 불편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지 온전한 관념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관념의 자유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 대화에서도 뭐 어떨 때는 뭐 틱틱거리기도 하고 뭐 엄마와 친구처럼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냉정하다 소리를 많이 들은 거죠. 저도. 그런데 그분도 평상시에도 그랬는데 우보고사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괴롭다 라고 해서 냉정하다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서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했지만 이제 이 수행을 하고부터는 그 불편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놈이야. 잘못하면 이제 내 마누라 이게 집 버리고 나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고서 이 새끼 위험한 놈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오해죠. 굉장한 오해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들으면 굉장히 오해가 일어나듯이. 이럴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죠. 또 진정한 사랑에 관념에 얽매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세상에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나? 자, 자유롭다는 거지. 자유롭다는 것이 관념이 작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이 있어요. 세상 여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럼 관념이 없으면 뭐 이 여자 손을 잡아도 되고 이 여자하고도 자고 저 여자하고도 자고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마치 얼핏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자연현상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 내 마누라, 내 여자, 뭐 내 남자 그럼 이것이 없어지면 그건 관념이라고 그러니 그럼 이것이 없으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내 남자고 세상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면은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인 막 걔보다도 더 난잡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가령
관념이 그래서 가령 어떤 생각의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생각을 끊는다 이래요. 아니, 생각이란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없으면 정말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죠. 정말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요. 관념이 뭐예요? 내 남자 내 여자라고 우리 서로 같이 살자 라고 이러면은 이제 내 남자 네 여자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죠. 같이 살자라고 하도 않은데 이 남자는 이 남자고 이 여자는 이 여자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부터 그러면 내 남자 내 여자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래봤자 그건 약속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야. 응?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관념이죠.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령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여자가 보이면 다른 여자한테 갈 수가 있느냐? 봐요. 이게 관념인 사람은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죠. 왜? 보이는 게 여자고 아름답다는 이런 게 되면 그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서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관념인 줄 알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아요. 사실이 아닌 줄 안다면은 봐요. 다 보이는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이것은 상이야. 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니까 빠지지 않아요. 이효리를 보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제가 이효리 가서 손잡고 야, 너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래요. 그냥 이쁘다라는 거지.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그게 상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지, 그냥. 이제 이효리인데 이효리한테도 내놔야 된다. 써먹으니까. 이효리. 자, 그래 이효리가 언제 이효리인데. 근데 어쨌든 봐요. 그래도 내 남자 내 여자라고 하면은 그 상에 얽매이지는 않아도 이렇게 손이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이 아예 없다면은 그러면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막 잡겠지. 응?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래서 사실이라고 착각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주상이라 그러지 무상이라고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맨날 수행해서 생각을 끌어야 되니 어째야 되다니 이거는 무지하기가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작용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니까 내 남자 내 여자라고 한 것은 뭐예요? 서로 잡아도 괜찮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싫다 그러면 그때는 못 그러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렇지만 다른 여자하고는 아예 그게 없으니까 싫다고 하지 않으면 잡아도 되는가? 그럼 아무거나 먼저 잡아놓고 싫다 하면 그때 손 놔야 돼? 그러다가 뺨부터 맞지. 아니, 요즘 뺨 안 맞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혀갑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도 이제 손이 잘 빨리 안 올 때는 있잖아. 그러면 그 여자의 남자한테 맞아 죽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담배도 바로 상으로부터 우선 자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관념이 되면은 사람이 지금 당장은 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래서 담배가 안 좋은 것, 안 좋다는 것도 상이고 괜찮다는 것도 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자, 우선 괜찮다고 하면 당장 불편은 경험되지 않는데 반드시 이게 언젠가는 상이라면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다. 물론 당장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불편이 경험되죠. 그런데 지금 불편이 경험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맨날 이러죠. 어차피 때를 매면 좀 빨리 때리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매 맞을 그 기다리는 게 더 괴롭죠. 사실은 삶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일어나는 이 괴로움을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그 천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담배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해 얽매임이죠. 왜? 상해 얽매이니까 끊는단 말이 나오지. 상해 얽매이지 않으면은 끊는다 안 끊는다. 뭐예요? 생각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생각이 어떤 거라고 하는 상해 얽매임이죠. 이미 생각은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얽매임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 안 끊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상의 얽매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상으로 자유로 도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도죠. 그래서 바로 금강경에서는 도에 대한 표현이 바로 무주상이죠. 무주상인 거예요. 도에 대한 표현이. 그러면은 바로 무주상이면은 깨달음도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관념인 줄을 이해가 돼야 돼요. 담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좋다는 것도 관념, 안 좋다는 것도 관념이고, 담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관념이에요. 자, 이 표현은 이게 담배 맛이라고 이긴 관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담배 맛이라고 사실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게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아이스크림은 실체는 없죠. 담배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담배 맛이냐? 그 중학생하고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그 중학생한테는 제가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혀의 맛과 혀에서 느껴지는 맛과 뇌에서 느껴지는 맛이라고 그랬죠. 아이스크림 맛은 뇌에서 느껴지는데, 이것은 우리는 먹는 것은 입으로 먹잖아. 그럼 입에 먹는 이 맛이 실제 맛이 사실의 맛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체면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태일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당신이 먹는 것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뇌의 맛으로 먹어서 그렇다. 즉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이효리가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 보면 와 너무너무 이쁘겠는데, 이효리까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니까 도대체 이효리가 먹는 이 맛, 이런 상상의 맛인데 이것은 뇌의 맛이죠. 이 혀가 경험되는 맛이 아니죠. 그럼 아이스크림은 이런 먹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뇌의 맛으로 먹으면 자유로워진다. 참, 내 맛이 아니라 혀의 맛으로 먹으면. 자, 그러니까 뇌의 맛은 이게 착각이야라는 자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담배도 똑바로 우리는 사실 담배에 대한 뇌의 맛으로 먹는 거다. 즉 이 생각의 느낌으로 먹는 거지, 실제 경험된 사실로서 먹는 것이 아니다. 실제 경험된 사실이면 반드시 자유로워진다. 중독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의 맛에는. 우리는 항상 생각의 맛으로 먹어서 중독이 일어나고 좋다 싫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렇고 싫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다면 바로 그것을 맨날 점검하시면 돼요. 이때마다 무보고사 말이 생각나는데 이게 혀의 맛이야? 뇌의 맛이야? 라고 작용되면은 그러면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필 때 생각으로 피는 거는 이건 담배 맛이야, 이건 담배 뭐 연기야, 이런 거고, 생각이 아니라 사실의 경험으로 피는 거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 느낌, 뭔가 이 뿌옇고 뭔가 이렇게 텁텁하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생각이 아닌 사실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없이가 이거는 아닐 수도 있죠. 생각이 동시에 작용될 수도 있죠. 동시에 작용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한번 피워보니까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거만 들었다 나오면서 텁텁한 느낌만 있을 뿐이지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어. 아니요, 그건 역시 여전히 생각으로 먹어요. 왜 그러냐? 봐요. 생각으로 먹던 사람이 이제 생각이 그게 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이해 이상에 또 빠져서, 그러니까 생각의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니죠? 그 혀에 닿는 맛은 뭐든지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진정 맛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씹든 달든, 씹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가 이 내용이 없는 게 없어요. 응? 그런데 아무 맛이 없다. 이것은 이미 또 반대편 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상근계는 그렇다니. 이해력이 좋아. 이해력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피던 말하고 이거에 이제 집중했다고 봐야 되나? 그냥 그 느낌대로만 느껴봤을 때 그 맛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요. 분명히 다르죠. 이걸 굳이 이렇게
즐겁게 피었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럴 때는 또 한편으로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커피하고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영될 때 하면 되는데 단지 그게 가령 어떤 생각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중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그것이 불편으로 짜증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을 그랬죠. 네, 외상을 그렇습니다. 담배에 대한 중도 수행을 하십시오. 순야타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는 제가 아니 나쁜 버릇인데 뭐 이렇게 텔레비를 본다니까 텔레비를 보면 저는 그냥 그 텔레비 그막 내용에 빠져서 막 웃고 막 재밌게 보거든요. 다른 것은 텔레비 보면서 많이 웃어요. 그건 참 좋은 현상인데 그거 뭐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또 제가 좀 그래야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로 보는데 그 텔레비를 보기는 보는데 그 텔레비에 거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용을 꼴똘히 보지를 않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자, 우리가 경험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착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일어나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착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뭐 그것도 뭐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은 착각이라 할 것도 없고 즉 착각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착각에 대해서도 무주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착각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는 착각이 됐든 뭐가 됐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주가 아닐 때, 즉 무주상이 아닐 때, 무주상이 아니라면은 이미 상에 빠진 상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바로 착각한 이게 문제인 거지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냐 아니냐 이 문제지 일어나는 자체가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일어나는 자체는 어떤 것도 한 번씩 이번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냥 막 생각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막 보고 뭐 알리라고 막 거기에 막 앉아갖고 막 집중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버릇이 있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예, 사실 그 이제 대구의 진현님이 그런 거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 텔레비전 보는 도가 뭔가 텔레비전과 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텔레비전 본다는 상황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텔레비전 보면 어떻게 해요? 가령 막 한일 축구를 보면은 막 야단이 나죠. 이 자식이 그걸 놓치고 뭐 이러면 빠져가지고 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아니 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응? 그런 상황도 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라는 거죠. 뭔가라는 거죠. 뭐예요? 아니 상에 빠졌으니까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이거는 상에 빠진 거죠. 상에 빠진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라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어난 그것만 가지고 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응? 문제는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런다고 하는 이런 상태면은 도가 아니지. 그런데 막 하사고 막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이게 일어나. 그 일어난 것이 그냥 알아졌을 뿐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 여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 응? 바람 불면은 막 펄펄하고 나무가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자,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거 볼 때는 그냥 알아지죠. 그럼 그건 도라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봐요. 이게 보이죠. 생각이 알아지죠.
들림이 들리죠? 근데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림이라고 하는 알미죠. 알미죠. 사실은 소리가 들린다는 이것도 알미고 보임이라는 이것도 알미고 그래서 뭐 한자로는 이식, 안식, 식이 알미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알미잖아. 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알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알아지는 내용과 내용이 있는 거죠. 알아지는 거와 알민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저 밖에 막 태풍이 부니까 나무가 막 쓰러질 것이 이루고 있는 것이 알아지죠. 보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온갖 생각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나. 이것이 알아지죠. 자, 밖에 그것이 알아지죠. 이것이 이어서 막 이런 것이 알아지죠. 이어서 막 통증이고 막 쑤시는 것 같은 것이 알아지죠. 이거 뭐가 다르죠? 알아지죠. 똑같죠. 알아지죠. 자, 여기서 막 뭐가 일어나도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여기서 막 이 폴짝폴짝 뛰고 막 야, 이 새끼 야, 일본하고 가는데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건 생각이 일어난 것이 알아지죠. 그래서 이러면 이게 도죠. 그런데 이게 내 자신이 돼버리면은 내가 그런다는 상태가 되면 이러면 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도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도면은 여기서 태풍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인이 뭐 화를 내것이 그게 사입이지 있으면 지가 뭐 도인인 체 하고 다녀. 아니 도인은 여기서 맨날 잔잔한 호수와 같고 물결 없는 호수와 같고 얼굴은 항상 이렇게 이 뭐예요 포대 화상처럼 이렇게 미소가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자비가 넘치고 남편하고 싸움 나면 안 돼요. 통일은. 그러니까 자 그래야 되는데 시험 막 화가 더 많아 어떻게 물론 그것이 만약에 내가 낸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상해 무음이 되면은 그러면 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난이 넌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면은 도죠. 이게 진정한 도죠. 네. 만약에 이제 도인이 되니까 맨날 웃는 모습과 맨날 온화한 말과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관념에 빠진 거죠. 그러려고 노력하면은. 그래서 살다가 미치겠다. 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화내는 거를 눌리면서 자꾸 온화하게 하면 그 미치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인데 눈을 떠보니까 백성들 다 미쳐서 다 홀딱 벗고 다들 사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홀딱 벗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놈의 새끼들이 어쩌게 갑자기 하룻밤새 다 미쳤나 봐. 야, 옷 다 입어. 뭐한 짓이야? 백성들이 우리 임금이 미쳤다는 거야. 저 임금 뭘 그런 걸 입고 있냐? 우리 다 벗고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좋은데 당신이 미쳤다라고. 응? 아무리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왕이 미쳤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다 벗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 왕이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 그런데 자, 그 왕과 백성들의 차이는 뭐죠? 왕은 그렇다는 것이 알죠. 응? 아니죠. 근데 백성들은 모르죠. 응?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옷을 다 홀딱 벗고 있다라고 해서 도 미친 거고 도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도인은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점잖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문제는 그것을 어떤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는 그런 상태죠. 이게 도고 아닌 것이죠. 이 차이인 거죠. 다 똑같이 이제 왕도 이제 홀딱 벗고 사는 거지. 이제 왕도 이제 홀딱 벗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왕이 홀딱 벗고 사는 그때의 어떤 이 상태와 가령 이것을 정상이고 사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러고 있으니 그렇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는 그런 거죠. 이게 정상이다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벗고 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옷을 입고 있는 게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죠.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가령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거든 예를 들어 뭐 이제 화든 짜증이든 옛날에는 내 짜증이라 그랬지만은 그냥 이제 남들이 보면 짜증이지만 이제 스스로 경험되는 거 일어난 현상이야. 밖에 태풍이 난 거지. 그죠? 그럼 이게 돌아가는 거고 이러면 스스로 괴로움이 없어요. 상대방도요. 이러면은 화가 있으면 상대방 불편할 거 아니냐? 아니, 봐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밖에 태풍이 오든 불편하진 않아. 그냥 이러고 저러는 뿐이야. 응? 그렇게 돼요. 응? 다른 사람도 뒤끝이 없어. 그 사람 화를 내라고 그럴 끝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 탓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옛날에는 타는 것은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난 것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여보세요? 내 짜증이 아니야?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서 고마워. 그래. 너 그런데 거기 요즘 그 아주 그것도 막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더라. 아니 다시 이게 코로나가 증거가 확진자가? 그래서 항상 마스크 하고 항상 스스로 잘 해. 그게 남을 위한 길이고 너를 위한 길이야. 그래서 요즘에 어제도 막 시험 보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계속 그거 막 한국이었으면 뿌리고 알코올 흡입하고 엄청 유난스럽게 하고 다니고 있어. 그래. 우선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남을 위한 거야. 남을 위한다고 그러지 않아도 하여튼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 알았어. 그래. 요즘에 뭐하고 지내? 라면 같은 것도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전화 끊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알았어. 그러면 끊을게. 그래. 하여튼 그래 잘 살아라. 아빠도. 그래. 우리 딸내미 아직 취직을 못 해가지고 목소리 귀엽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애기 같아. 아니 아주 어려. 뭐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그렇지. 아빠한테 영원한 애지. 그래서 월 10만 원씩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취직하고 이제 취직만 하면 아빠 안 줘도 된다고. 어제 취직한 10만 원좀 싼데. 얘는 오로지 대기업만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뭐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공사라든가 공기업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러 다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서둘 거 없다. 나중에 또 막 일에 바쁘면은 또 지금 이런 때가 좋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테니 뭐 될 때까지는 또 이런 여유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는. 자, 하여튼 우리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지? 다 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하고 지 스스로가 그게 되는 거하고. 그렇지. 텔레비전과 너를 이야기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단지 가령 옆에서 보면은 차이를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공감을 느끼는데 상대방한테 승을 냈는데 상대방도 빨리 나아보는 거. 서로가 내가 관념에 있어서 승을 내면 진짜 막 그 오랫동안 상대방이 불기가 있거든요. 저도 경험하는데 이게 그냥 내 눈을 확 나비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그만 없어져 금방. 내가 금방 참여를 하니까.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이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해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가령 당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를 내면은 반드시 우리 이 화는 어때요?
네가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 이런 거죠. 네가 그러니까 화는 너 때문에 났잖아. 이게 이제 서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지 화가 났다는 것은 화가 났는데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 아니야. 그냥 화가 나네 그냥. 그렇지, 그냥 일어나. 응? 자, 이러면은 사실 이런 모습이 한 번 두 번 보이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나도 화를 나고 마는 거잖아. 내 탓이라고 하지 않은 거잖아. 빨리 상대도 빨리 놔두더라고요. 더 이상 예, 지속되지 예, 않고 예, 예. 반복되지 않고 지속되지 그래서 않는.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 금방 그냥 화가 저도 확 올랐다 내려가 본다니까 상대도 그거는 오래가죠. 예, 그래서 그런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삶에서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면은 이제 화도 없어지고 화라고 이름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라 그러더라고 지금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라는 관념에 빠진 거죠. 이것이 뭐 가짜 나라고 하든 참 나라고 하든 다 똑같아요. 나라는 관념은. 즉 무슨 말이냐?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즉 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통찰 이것인 거예요. 무아이면은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관념으로서의 무아가 아니라 진정 그것이 그냥 경험일 뿐인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화도 안 나고 항상 원만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 항상 미소 짓는 말, 항상 친절한 것은 바로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짐인 거죠. 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자체가 바로 무지인 거죠. 관념에 빠진 거죠. 아니 니 요즘 뭐하노? 요즘 옛날에 절에 다니는 거 보세요.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면 다른 것하고 싸우지 그냥 싸워 그럼 니 공부 아직 못했다니까. 니 그러면 그 비도 안 오고 천둥도 안 치고 그러면 막 맨날 하늘이 막나 그러고 만다니까. 그 말이 참 이게 참 오늘 그 사람한테 어제 카톡 가지고 딱 저 반쪽 안에 내주는데 그게 카톡 감사합니다. 카톡 그걸 딱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좋고 나쁜 분별이 확 나오더라고. 오더니 지금 관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생활 자체가 전부 그 관념 때문에 이제 그 도도 되고 업도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업이라고 막 업도 그려 사는데 관념이 무주상이 된다 그러는 거는 이제 하다 보면 되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카톡도 뭐 사족이지만 쓸데없는 말이긴 해도 어제 이미 다 말을 했지만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을 해치하고 내 엄마라는 것은 관념이지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무 엄마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대전의 법회가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사님하고 밥을 먹으니까 말이 다가 아니구나. 그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있다니까 저는 그 저번에 그랬는데 반야신경을 배우면서 그 사님 제가 맨날 모르고 넘어갔던 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무주상이 되라 그러시는 거 아니고 예. 그래서 반야신경이 금강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무주상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생기심이 더 붙었어요. 이게 응무서주 색성향 미촉구, 색성향 미촉구 이게 다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상이 무주상 이생기심이. 그러니까 무주상 이것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무주상이라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대로 이 삶인 거예요. 이게 또의 삶이고 이게 바로 자유의 삶인 거예요. 그 사님 맨날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더 이상 그거 안 하거든 안 했는데 어디 전에 가서 반야신경을 배우면서
아, 그사님 말씀이 이거구나. 전부 없다 그런다니까. 반야신경은 아니다 그런다니까. 있는데 아니다 그런다니까. 있는 상태에서 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없으니 무시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꿈처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냥 이런 말을 뿌린 거죠.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무주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그래야 되어지는 거죠. 예.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 색성량이 좋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오줌통이 꽉 차서 다, 뭐, 자, 오늘 12시인데 가야지 출발이. 그래요. 이제 출발하세요. 예. 자, 따라와. 호박전 재료 거기 준비해놓고. 그걸 먹고 올라가 보더라고요. 네? 호박전 얼른 먹고 나 청소해야 된다. 회장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 수행하고 가자. 청소해. 청소는 해놓고 올라가야지. 지금